안녕하세요. 조준현입니다. 오늘은 COCR 디스크리펀시 환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60대 여자 환자인데요. 양쪽 구치부에 치아가 없고 상하 구치부에 치아가 없고 임플란트가 몇 개 심어져 있고 오른쪽 아래에도 두 개가 미싱이 되었는데 템포라리로 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임상 사진인데 왼쪽 사진은 CO 상태입니다. 치아를 꽉 물라고 하면은 이렇게 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좌측과 우측이 이렇게 교합이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오른쪽은 조금 떠 있는데 이건 템포라리가 좀 짧아져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CO로 물었을 때 그러니까 치아를 꽉 깨물면은 이런 상태가 되고 왼쪽은 제가 맨디블을 CR로 유도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CR을 유도했을 때는 왼쪽 구치부만 닫고 오른쪽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CO로 될 때 왼쪽 콘다일이 빠져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돌아가서 CO가 되는 것이고 콘다일이 양쪽이 제대로 제자리를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빠진 콘다일이 왼쪽 콘다일이 제자리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왼쪽만 컨택이 되고 오른쪽은 이만큼 뜨게 됩니다. 실제로 그 보처 이거는 일종의 보처를 잘못한 것인데요. 환자가 헤비추얼로 이렇게 CO로 무는 대로 그대로 보철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환자처럼 양쪽 구치부가 없거나 교환면 전체를 재형성해 줘야 될 때는 반드시 CO와 CR이 일치하는 상태로 교합을 맞춰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콘다일이 제자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교합이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아까 봤던 CO 상태의 교합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 사진에서 그림에서처럼 오른쪽 콘다일이 이렇게 조금 앞으로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로 돼서 이렇게 CO로 물리는 겁니다. 왼쪽 여기가 그러니까 환자의 그림의 오른쪽 콘다일은 정상이고 왼쪽 콘다일은 이만큼 빠졌습니다. CR로 유도했을 때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가 바로 왼쪽 콘다일도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맨디블 자체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콘다일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교합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이제 COCR 디스크리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환자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왼쪽 콘다일에서 클릭 사운드가 나오기도 하고요. 통증이 두통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치료하기 전이고 요 치료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쪽에 왼쪽에 여기가 헤비 컨택이 됐기 때문에 왼쪽 교환면을 마침 이게 임플란트라 가지고 교환면을 많이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요거는 템포라리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14번도 템포라리로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템포라리로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템포라리를 이용해 가지고 템포라리와 교환면 삭제를 이용해서 CR 상태에서 양쪽 다 컨택이 되도록 그렇게 우선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악입니다. 하악도 예전에 있던 템포라리 이걸 제거하고 미싱되어 있는 이 부위도
템포라리를 연장을 해가지고 전체 풀 아치로 이렇게 풀 아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템포라리를 만들어야 이제 에, 그 윈니하고 어떻게 컨택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템포라리로 만들고 위에는 아까 좌측 교환면을 임플란트의 교환면을 삭제했었죠. 그렇게 해서 CO로 그러니까 TMJ가 CR 상태에 있을 때 치아들이 모두 양쪽 치아들이 모두 균일하게 컨택되게 그렇게 하는 게 COCR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물었을 때 CO 상태인데요. CR 상태로 물었을 때 이렇게 컨택이 되게 그렇게 일단 템포라리로 제작했습니다. 아까 오른쪽 하 구치부 여기에 없던 것하고 새로 제작했고 그리고 이거는 템포라리 제작해서 이게 좀 길어졌죠. 왜냐면 이게 이쪽에 삭제하는 게 한계가 있고 버티컬 디멘전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이걸 손을 보지 않고 이쪽을 너무 많이 삭제하면 버티컬 디멘전이 너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적절한 수준으로 삭제를 하고 모자라는 갭은 템포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컨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클루잘 플레인이 평행하게 돼 있고 이 정도면은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템포라리 상태이지만 COCR 디스크리펀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한 2주 정도 써보고 환자분이 불편감이 없으면 영구 보철로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템포라리로 수정했을 때 좌우측 사진입니다. 균일하게 닫고 환자분도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악을 전부 PFM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가 루트가 좀 보이는데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 보이지 않는 환자라서 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교환면이고요. 이 보철물을 다 다시 만들었고 여기는 아까 삭제한 겁니다. 삭제한 면이 보이죠. 하악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치부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사이너스 리프팅을 양쪽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교합을 본래 COCR로 일치시켜주지 않고 그러니까 디스크리펀시를 해결하지 않고 구치부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그 본래 교합 상태로 맞춰주면은 나중에 환자가 불편하면 모든 교합을 새로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철 치료가 진행되기 전에 남아있는 치아 상태에서 COCR 디스크리펀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구치부 보철을 만들어줘야 일을 두 번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이너스 리프팅하는 사진이고요. 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덴탈 아치를 재건할 때 3분의 1 이상의 교합을 재구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CR과 CO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치아를 교합 조정을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보철물을 새로 제작하든지 어쨌든 남아있는 치아들에서 COCR을 일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미싱된 부위를 재건해야 두 번 일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는 뭐냐? 이게 엄청나죠.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그 대가는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환자가 보철 치료가 다 끝났는데 환자분이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난감한 경우가 없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원인이 COCR 디스크리펀시면
교환면 전체를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됩니다. 환자한테 물론 그 돈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3분의 1 이상을 재건해야 되는 경우는 CO, CR 디스크리판시를 반드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보철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예, From TMJ to Smile Design 모든 보철 치료는 TMJ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철 환자는 그리고 나아가 모든 치과 환자는 초진 시에 CO, CR 디스크리펀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0.5mm나 1mm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만은 그 이상이 디스크리펀시가 있으면은 프라펑션이 나타나든가 아니면은 TMJ의 통증이나 두통, 클릭 사운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캐치해서 반드시 그걸 캐치해야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교합의 원리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교합 그러니까 오클루전을 잘 맞추려면은 해부학을 알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